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면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 경찰차가 승용차를 앞질러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그 순간 승용차가 경찰차를 밀치더니 갓길로 달아나는데요. 경찰차가 다시 승용차를 뒤쫓고 또 한 번 앞을 가로막아 보지만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빠져나가는 승용차. 위험천만한 고개운전을 이어가다가 결국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편의점 앞에 세워진 차를 훔쳐 달아났는데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절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남 바다 한가운데에 의심스러운 어선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선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육지를 향해 달려옵니다. 헬기가 하늘에서 어선을 뒤쫓는데요. 그때 배에서 뛰어내린 누군가가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의심스러운 어선 한 척이 발견됐는데요. 타고 있던 남성 2명은 해변에 배를 대고 도주했지만 결국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남성은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국내로 다시 밀입국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변신하는 아파트가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 지어진 한 아파트. 아파트 난간이 갑자기 펼쳐지더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사람 한 명이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지는데요. 마치 건물이 변신이라도 하는 듯 신기한 모습인데 이 계단은 바로 옥외 피난용 계단입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탈출구를 못 찾아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가 소속 가수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이 공익제보자를 공익신고자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공익제보자는 양 전 대표의 협박과 회유로 수사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비아이에게 대마초 등 마약을 판매했으며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 전 대표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공익제보를 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네, 검찰이 가수 비아이에게 마약을 제공한 비아이의 마약 수사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오늘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양현석 전 대표가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해서 진술을 번복한 거냐라고 취진이 이 공익제보자에게 물어봤더니 맞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대마초라든지 이런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2016년도에 체포가 됐었어요. 체포됐으니까 당연히 본인 조사를 받겠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근거 과정 속에서 비아이에게 그 마약을 구매해서 제공한 이런 내용을 그 경찰에 진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비아이를 데려다 조사를 해야 될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그 비아이 소속사 대표였던 양현석 전 대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익 제보자 이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을 이제 아마 불러가지고 협박하고 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도 뭐 선임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비아이한테 내가 마약 구매해서 제공했다고 진술했던 내용을 마지막 단계에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거를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자 오늘 출석 요구를 했던 건데 그 과정에 취재진이 그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대로 말해라. 그때 그 양 전 대표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이렇게 다시 번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갈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일단은 지금 양현석 대표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비아에게 마약을 제공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죠. 그 네. 당시에 이 번복하게 된 경위 관련해서 이 지금 공익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판단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신빙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번복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정확하게 이 진술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술을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또 범인 도피 교사를 했다는 혐의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익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전남에서 몇 년 전에 중국으로 밀항을 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했던 남성들이 붙잡혔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미입국을 시도를 했어요. 이유가 네. 뭐였나요? 이유는 조사 중인데요. 일단 60대와 40대 남성인데 우리나라에서 낳고 우리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에요. 네. 그런데 6년 전에 무슨 이유인지 입출항을 했다가 밀출항을 했다가 중국으로 아예 밀항을 가버린 거예요. 이후로 이들의 행적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끊겼는데 어제 보신 대로 이제는 국내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건이 됐고요. 지금 이 밀입국을 하려고 했던 경로에 대한 조사, 그리고 대공용이점, 혹시라도 요즘에 또 좀 분위기가 엄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이고 그 수년 동안, 약 6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다시 밀입국을 하려고 했는지는 향후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리를 비웠는데 이 차를 훔쳐서 운전을 해서 도망을 치다가 이 4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실 때도 막아서도 계속해서 네. 그냥 밀어붙여서 지나갔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달 27일 날 밤 11시에 어떤 편의점 앞에 그래서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차를 세워놓고 편의점 들어가시면서 시동을 켠 채 잠깐 들어갔나 봐요. 그걸 발견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훔쳐가지고 질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질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장소가 어디냐면 용인 쪽에 있는 전통시장 일대입니다. 거기는 보행자라든지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 과정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이 사람 경찰이 검거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렇게 막 경찰차를 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조사해 보면 거의 음주거든요. 이 사람 술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차를 왜 남의 차를 훔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글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원래 할 말 없는 사람들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강한 인정이라고 인식해도 됩니다. 네.